우리 프링글스는 과자가 아니라 식품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감자칩은 감자를 썰어서 그 썬 감자를 튀겨서 만든 게 감자칩이다. 근데 우리는 감자 반죽을 가지고 그 반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자칩이 아니다. 식품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관세청이 난리가 났겠죠. 그 초코파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제품에만 붙일 수 있는 어떤 상품 명이기 때문에 쓰지 마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삐아시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아니 무슨 소리야? 초코 플러스 파이. 초코로 만든 파이가 초코파이 아니야. 초코파이를 너희만 쓸 수 있는 이름인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이 된 거죠. 결국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법조계의 다양한 궁금증과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는 광화문 TMI의 하태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주제로 저를 괴롭히려고? 저희 같이 준비했잖아요. 약간 올드한 감성이긴 한데 세상에 이런 판례가. 토마토가 과연 채소인가 과일인가? 토마토를 채소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토마토가 채소가 된 것은 토마토가 식물학적으로 채소여서가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토마토는 법률적으로 채소로 분류된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19세기 때 당시 미국은 그 과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채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부터 토마토를 수입해 오는 수입업자들이 이제 관세를 내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 토마토를 만약에 과일이라고 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토마토는 과일이니까 내가 낸 관세 돌려주고 앞으로 관세 부과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게 이제 계속 1심, 2심 올라가서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게 채소냐 과일이냐 뭐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제 판결을 내리기를 토마토는 과일이 아닌 채소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채소는 식사 중에 먹고 과일은 식후에 먹지 않느냐. 디저트인 거죠? 디저트인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나중에 디저트로 과일 먹듯이 그래서 식사하면서 같이 먹는 거는 채소고 식사 후에 먹는 거는 과일이다. 그런데 토마토는 식사 중에 먹지 않느냐. 그러니 토마토는 채소다. 라고 판결 이유를 쓴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대법관이 토마토를 식사 중에 안 먹고 식후에 디저트로 먹는 대법관이었으면 과일이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야 미국에서 토마토는 채소라고 분류했대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토마토는 채소구나 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는 채소라는 인식이 거의 굳어지게 된 거죠. 독특한 판례 중에 프링글스는 감자칩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마다 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 과세 시스템은 좀 다 달라요. 그런데 당시 영국은 그러니까 뭐 음식으로 먹는 그 식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뭐 기호식품으로 먹는 과자류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링글스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안 돼야 더 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프링글스는 과자가 아니라 식품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감자칩은 감자를 썰어서 그 썬 감자를 튀겨서 만든 게 감자칩이다. 근데 우리는 감자 반죽을 가지고 그 반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자칩이 아니다. 식품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관세청이 난리가 났겠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상급심에서 썰어서 만들었건 반죽으로 만들었건 어차피 감자를 재료로 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과자로서 아마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그 과세 시스템이 왜 식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자류에는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식품은 없이는 못 살잖아요. 누구나 먹어야 되고 그걸 못 먹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그렇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과자도 일종의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런 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취지였을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프링글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누구는 나는 프링글스를 뭐 아침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물에 말아 먹는데 뭐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씩 먹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보편 타당한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특수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기호식품이 과자로 먹는 게 일반적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거를 썰었든 반죽으로 했든 과자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도 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초코파이 판결인데 피디님도 초코파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드셔보셨죠? 정이죠. 이건 특정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은 초코파이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A사가 만드는 초코파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B사와 C사가 이제 초코파이를 출시한 거죠. 같은 브랜드로 초코파이를.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러니까 A사가 이제 B사, C사를 상대로 그 초코파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제품에만 붙일 수 있는 어떤 상품명이기 때문에 쓰지 마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와 C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아니 무슨 소리야? 초코 플러스 파이. 초코로 만든 파이가 초코파이 아니야. 초코파이를 너희만 쓸 수 있는 이름인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이 된 거죠. 결국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뭐 지금 초코파이 보면 다 아시잖아요. 다 쓰고 있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초코파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빵 사이에 마시멜로를 껴놓고 초콜릿으로 코팅한 과자를 일컫는 어떤 보통 명사다. 즉 초코를 재료로 해서 만든 파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초코파이라는 것을 상품명으로 해서 어느 회사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을 말씀하시는 그 회사도 초코파이를 만들지만 다른 회사들도 각자 회사에서 초코파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빅파이 뭐 이런 걸로는 만약에 소송을 하면은 이제 안 됐겠네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 제품마다 달라요. 초코파이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사실은 그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는 있는데 주지저명성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누구나 어떤 상품명을 들으면 이거는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이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이냐가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보통 명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통 명사가 굳어져서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면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초코파이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 거죠. 반대의 경우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아주 좋아하시는 소니가요, 소니가. 그 새우깡도 이런 비슷한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새우깡에서는 결론이 반대였죠. 깡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고구마깡, 감자깡 하듯이 그냥 과자를 뜻하는 명칭 아니냐. 새우를 재료로 과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에다가도 새우깡이라는 이름을 붙일래. 무슨 소리야? 새우깡은 우리 회사 제품에만 쓸 수 있는 명칭이야. 라고 이제 서로 주장하면서 역시 소송이 붙었겠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아까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판부가 이미 새우깡 하면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을 떠올릴 정도로 주지전명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어보지 않은 그 새우깡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했던 판결이에요. 아까 초코파이 제가 판결 얘기했잖아요. 또 그 A사와 B사가 붙은 사건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자이리톨 껌 사건이에요. 처음 나온 자이리톨 껌의 포장은 녹색 바탕에 흰색 줄이 가 있는 그런 포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청량감을 주는. 그렇잖아요. 녹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회사가 또 자이리톨 껌을 내면서 그 기존에 만들던 A사가 B사를 상대로 이 포장지가 우리 포장지와 너무 유사하다. 이 포장지 쓰지 마라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포장지 두 개를 다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이걸 같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이 포장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면 그냥 쓰라고 하는 게 맞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판사실에는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당 떨어지면 먹으라고 다과류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둘 중에 어느 한 회사의 자이리톨을 제가 특히 좀 좋아했어요. 이렇게 씹으면 제 입에 조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속실 여직원에게 어느 회사 자이리톨 제품으로 좀 사다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일하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이제 좀 쉬자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그 껌을 이렇게 씹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회사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속실 여직원한테 아니 저기 제가 이 회사 거를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왜 이 회사 걸 사셨냐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딱 보더니 어머 내가 잘못 집었네. 포장지가 비슷해서 제가 잘못 집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엄청난 증언이네요. 그 순간 제가 뭐 유레카 하듯이
진짜 일반인들이 이 포장이 비슷하다고 해서 잘못 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물론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는 있어요. 그 한 명의 사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건의 내용도 모르는 우리 사무실 직원이 그런 실수를 한 걸 제가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포장지를 쓰지 말라라는 판결이 나가게 됐죠. 어떤 판결이 꼭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꼭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약간 우연한 아니면은 좀 그 담당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도 좀 좌우될 수는 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판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거나 뭐 엑스맨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엑스맨 영화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 초능력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엑스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인형을 찾는 수요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엑스맨 제작사가 이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 공장에서 이제 엑스맨 인형을 제작한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어찌됐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미국 관세 시스템이 그 사람을 본뜬 인형, 그러니까 뭐 바비 인형 같은 거겠죠. 그런 인형에게 부과되는 관세가 어떤 동물이나 캐릭터 모양을 가진 관세보다 2배가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사람 인형을 수입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엑스맨 제작사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머리를 쓰다가 소송을 걸기를 이게 엑스맨 봐라. 이게 동물에나 있을 법한 막 발톱 나오고 막 몸에 막 아만다티움 합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이건 사람 아니다. 그러니 우리 관세 깎아다오. 그리고 소송을 한 거죠. 근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그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물의 발톱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상도 인공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공적인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사람 이외의 캐릭터 인형이다 그러면서 관세를 깎아준 거예요. 사람은 인정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아이러니하냐 하면은 그 엑스맨 영화에 깔려 있는 기조가 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별하지 말라.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게 엑스맨 영화에 깔려 있는 주제인데 엑스맨 제작사가 오히려 이율배반적으로 우리 엑스맨들은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팬들이 그 판결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애지중지 가지고 있는 울버린이 사람이 아니래.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울버린 사람 아니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팬들이 분노하면서 그 관세 줄이려고 우리 엑스맨을 사람 아닌 짐승을 만들어 버렸냐라고 하면서 막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오늘은 뭐 재밌는 판결을 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판결이 단순히 뭐 좀 재미를 넘어서 잘 살펴보시면 결국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라는 점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에서부터 껌까지 이런 이름을 둘러싸고도 이런 다양한 소송이 있을 정도로 세상에는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있고 거기서 이제 판사들이 고민하면서 내린 판결이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맨은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저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